안녕하세요. 2022년 6월 15일 디몽 모닝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유가를 잡기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는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줍니다. 즉 에너지와 관련해서 급변하는 상황을 알아두는 것도 현재 세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인류를 움직이는 에너지원에는 대표적으로 석유가 언급됩니다. 최근 물가 상승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양한 상품들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면서 시장에 돈이 넘쳐나는 문제도 있지만 기름값, 즉 유가 상승 문제도 있습니다. 물건이 이동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밥을 먹어야 이동도 하고 배달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차, 비행기, 배는 기름이 필요한데 이 기름값이 올라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물건 옮겨주는데 드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물건 자체의 가격도 올릴 수밖에 없죠. 현재 이런 상황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이 작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공포와 불안이 세계에 퍼지면서 급등하는 것도 있고요. 둘째로 러시아에서 판매하는 기름을 구매하지 않아 러시아를 압박하는 국제적인 전략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 러시아가 생산하는 기름만큼 공급이 적어지는 효과가 나게 됩니다. 어떤 상품의 공급이 부족해지면 그 상품의 가격은 오르게 되죠. 결국 유가가 급등하게 되고 물가에는 다시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빠르게 종료될 것이란 기대를 할 수 없는 만큼 유가 급등에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미국은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일정을 미국 현지 시간으로 14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을 방문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도 방문하기로 한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많은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서 석유 생산을 늘리는 증산을 부탁해 러시아를 제외한 만큼의 석유를 생각해도 충분한 석유가 세상에 공급되도록 부탁할 생각인 것입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내려갈 테니까요. 전 세계적인 유가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탁을 하러 가는 셈이죠. 그렇다면 미국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특히 조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사이는 굉장히 차가워진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는 것은 그만큼 유가를 잡아서 물가 상승을 막아야 한다는 심정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이 이렇게까지 관계가 차가워진 이유는 한번 알아볼까요? 2018년 10월 2일 한 칼럼니스트 자말 카슈크지가 암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실과 빈 살만 왕세자를 판하는 내용의 글을 썼던 사람이었는데요.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에서, 즉 주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에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측은 암살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지시로 암살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현 바이든 정부는 이런 사우디아라비아가 문제가 있다며 세계적인 왕따를 만들겠다고 수위를 높여서 추가로 얘기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가 철저하게 식어버리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였죠. 즉 인권 문제 있는 국가 이렇게 도장을 찍는 발언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가 급등을 잡기 위해서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나선다는 것인데요. 세계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순방하는 일정 또는 그 이전에 미국과 중동의 대화로 유가 상승이라도 잡아낼 수 있을지 현재 물가 상승의 심각한 문제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이슈 중 하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국과 같은 경우에도 이 유가를 잡아야 여러 가지 생계 위협이나 물가 상승으로 인한 근본적인 위협을 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참고로 어제인 미국 현지 시간으로 7월 14일 새롭게 발표된 5월 생산자 물가지수 일명 PPI 상승률은 10.8%로 나왔는데요.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둘 텐데 굉장히 중대하게 다뤘던 소비자 물가지수와는 다르게 지난 3월인 11.5%보다도 확실히 낮아졌고 예상하고 있던 수치인 10.9%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표된 것이긴 했지만 말이죠. 딱 봐도 느껴지겠지만 그냥 엄청나게 높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쪽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갖고 물가를 계산하는 거니까 쉽게 말해 도매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의 물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예상에도 맞았고 3월보다도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워낙 역대급 수치가 유지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해석되기보다는 여전히 나쁘네 라고 해석 중인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가뜩이나 미국 중앙은행의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까지 천정부지로 솟은 지금 도저히 만족할 만큼 낮아졌다고 보긴 힘든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보면 숨이 턱 막히죠.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사실이고 이래저래 강력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미국도 관계가 안 좋아진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방문하도록 하며 유가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
부분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사실 이거 말고도 지금 물가 올랐던 모든 지표들을 다루면 이 묵모닝이 막 30분을 떠들어도 모자른 상황인 것까지 생각을 해주신다면 현재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지 꼭 주식을 안 하셔도 그냥 경제에만 관심이 있어도 느낄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름값도 차근차근 잡기 위해 미국이 나서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가 상승이 충격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탓이고 말이죠. 자, 여기까지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정보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과 여기 계신 후원자분들을 통해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박윤아님, 후루뚜루뚜님 후원 감사드립니다.